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카카오톡의 팁들은 카톡을 쓰시는 분의 90%가 모르시는 숨겨진 유용한 팁 7가지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는지 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친구 차단하는 2가지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를 차단을 합니다. 자,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여기에 숨김 또는 차단 이렇게 나오죠. 숨김은 그냥 이 친구 목록에서만 숨기는 거니까 자, 차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차단한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고 친구 목록에서 삭제된다고 하죠. 차단 여부는 상대방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일단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없어져요. 자,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자, 이 메뉴에서 친구 관리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차단 친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메시지 차단이라고 나오고요. 그 옆에 관리라고 있죠. 관리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차단과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차단을 하면 보통 메시지 차단이 기본으로 잡히고요. 이 사람과 완전히 끝내겠다 하면 프로필 비공개까지 가버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프로필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메시지까지 차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 2가지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필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단 해제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대편에서 나를 차단을 합니다. 자, 차단했습니다. 자, 지금 차단이 됐어요. 자, 하지만 제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나오지가 않는 상태죠. 자, 그때 상대편이 톱니바퀴 버튼 설정을 눌러서 친구 관리로 들어간 다음 차단 친구 관리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관리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메시지 차단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완전히 차단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제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죠. 자, 이때 여기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요. 친구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친구 목록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자, 완료됐죠?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때요? 프로필이 바뀌었죠? 아까는 분명히 이거 아니었죠? 자, 다시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프사, 즉 프로필 사진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친구는 무조건 저를 차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사를 이렇게 지정을 안 해놓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차단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자, 여기를 다시 눌러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송금 버튼 원 표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닫고요. 다른 친구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원 표시가 나오죠. 자, 그러나 상대편이 나를 차단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원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상대편이 메시지만 차단했습니다. 메시지 차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친구 관리를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 누릅니다. 뒤로 돌아가 보면 자, 어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죠? 자, 이거는 메시지만 차단한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푸사로. 자, 그러면 이때는 원 표시가 나오고 푸사도 확인이 가능하죠. 메시지만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때는 알 수가 없죠. 상대편이 나를 차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상대편한테 간단한 선물 같은 걸 보내서 그 상대편이 그 선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카카오 쇼핑을 통해서 간단한 선물을 보내게 되면 상대편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보낸 선물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메시지 차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번거로운 방법인데 상대편이 메시지와 프로필까지 전부 차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채팅방마다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채팅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광고도 있고 구태여 볼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없애주려고 일일이 다 들어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모두 읽음을 눌러버리면 한꺼번에 전부 읽음으로 바뀌어버리죠. 예, 그래서 싹 다 지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동 친구 추가로 설정이 돼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친구만 추가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 화면에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친구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자동 친구 추가라고 있죠. 자동 친구 추가가 체크돼 있으면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친구로 추가되죠. 자, 그런데 뭐 쇼핑몰에 연락처를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 택배 관련해서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거래처에 관련해서 등록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친구를 구태여 추가할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이 연락처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자동 친구 추가를 해버리면 그런 분들이 전부 카톡 친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렇게 꺼놓고 이용을 하는데, 이 자동 친구 추가를 온 해놓더라도 연락처에 있는 친구가 카톡 친구로 추가되지 않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 화면으로 갑니다. 자, 연락처에 가신 다음에 추가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연락처 이름 앞에 샵을 넣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셔서 I 버튼 누르고요. 편집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샵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샵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이름 앞에 샵이 들어가면 카톡 친구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 친구 추가가 돼 있어도 이런 이름들은 추가가 되지 않아요. 자,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름 앞에 샵을 넣게 되면 이 이름들은 좀 전에 카톡에서 한 것처럼 자동 친구 추가를 지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친구 추가하기 귀찮아서 자동 친구 추가해서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추가하기 곤란한 그런 연락처들은 자, 이런 식으로 샵을 넣어서 추가를 방지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모르시는 기능일 텐데요. 여기에 친구로 추가된 사람들을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차단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은 많지만 아예 삭제가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톡을 쓰시다 보면 잘못 등록을 하거나 해서 친구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차단을 해 놓으시는데 자,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삭제할 친구를 터치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여기에 숨김, 차단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차단을 주시게 되면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차단을 한번 해볼게요. 차단을 해보시고 확인한 다음 자, 여기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친구 관리 들어간 다음 여기서 차단 친구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관리 버튼이 있어요. 자,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차단 해제 이렇게만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누르고 기다려서 창을 연 다음에 숨김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없어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고 친구 관리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이번에는 숨김 친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관리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안 보이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삭제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 삭제를 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내 목록 자체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차단이 아니고 아예 삭제죠. 가끔 보면 친구가 전화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등록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지우고 싶은데 이 기능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차단으로 묶어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깔끔하게 보이지 않고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목록 자체에서 아예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로필명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카톡 친구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거나 또는 기존에 친구로 등록이 된 사람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닉네임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카톡 프로필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측을 해보는 방법은 일단 프로필 화면을 띄웁니다. 자, 친구를 눌러서 프로필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원 표시 송금 버튼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송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좌측에는 기존 프로필명이 그대로 나오지만 우측을 보면 실명이 나오죠. 그 대신 중간이 한 글자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도 제일 앞과 제일 뒤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간단하게 이름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모아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전부 따로따로 들어오니까 여기 와서도 보고 여기 와서도 보고 왔다 갔다 귀찮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곳에서 몰아보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카톡에서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자 모아보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문자 모아보기가 꺼져 있죠. 자, 이걸 킵니다. 그러면 문자 모아보기는 카톡에서 문자 전송, 문자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 문자 앱으로 설정하는 경우 필요 권한이 자동 허용된다고 하죠. 자, 기본 앱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톡 앱을 기본 SMS 앱으로 설정하겠냐고 물어보죠. 카카오톡으로 설정해 놓으면 메시지가 전부 카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기본 앱으로 카톡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림 설정, 소리라든지 알림 음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나오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나와요? 문자 모아보기라고 나오죠. 자, 이 문자 모아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받았던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모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약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올라오고 New라고 하나 나와 있죠? 자, 들어가 보게 되면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신저 이용하시다 보면 뭐 문자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카톡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 왔다 갔다 쓰시는 분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서 모아보기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요가 없어서 취소하실 때는 다시 설정 들어가셔서 전체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똑같이 문자 모아보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꺼주시면 여기에 기본 문자 앱을 설정 해제한 다음에 하라고 나오죠.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앱으로 지금 SMS 앱 카톡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꺼졌죠? 그러면 이제 카톡 문자 따로따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을 잠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 핸드폰이 내 휴대폰에 락 같은 게 걸려있지 않거나 풀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카톡을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고 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으로 스마트폰에도 락을 걸고 카톡에도 락을 걸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카톡에는 잘 비번을 걸지 않으시는데 자, 카톡을 실행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개인 보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면 잠금이라고 있어요. 자, 이 화면 잠금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밀번호나 패턴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해야 되고 재설치 시 기존 대화 내용은 삭제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비번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비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돌아오고 이제 락이 걸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카톡을 이렇게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번 나오죠. 이제 비번을 넣어야지만 카톡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쓰지 않고 잘 모르는 카톡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